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챕터 7 매크로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매크로 작성과 매크로 실행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에도 또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매크로 작성의 매크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라는 것은 엑셀의 자동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명령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매크로로 기록을 해서 작업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매크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엑셀에 매크로를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매크로는 다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우리 VB 에디터 또는 VB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2급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능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내용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할 때 작업 과정의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됩니다. 즉 매크로를 기록하기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리본 메뉴에서 탐색하는 것은 기록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크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모듈의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요. 즉 하나의 서브 프로시저로 기록이 되고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따 매크로를 하나 작성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됩니다.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실행하든 우리가 기록할 때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메뉴를 통해서 상대 참조로 기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필기시험에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했을 때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 참조 기록에 대한 의미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기 탭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개발도구 탭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도구 탭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예제 시트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저도 개발도구라는 탭이 위쪽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파일의 옵션, 우리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의 옵션으로 들어가서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개발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의 기본 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제 위쪽에 개발 도구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발 도구 탭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개발도구 탭을 선택하시면 코드 그룹에
자, 몇 가지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잘 보시면 되고 요게 바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는데요. 이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이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 정할 때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첫 글자를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된다. 즉 뭐 숫자라든지 특수문자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특수문자의 기호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공백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백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의 통합 문서에서 같은 매크로 이름은 지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매크로의 경우에는 그 특정 작업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매크로 오토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지정하게 되면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특정 매크로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가기 키는 특수문자와 숫자는 사용할 수 없고 영문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문자만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A를 소문자로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A가 되지만 대문자를 지정하면 컨트롤 쉬프트 A가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쉬프트 키를 함께 눌러야 된다. 소문자는 컨트롤과 조합해서 사용하지만 대문자의 경우에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문자를 눌러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지정했을 때 엑셀에 바로가기 키가 있는 경우 앞서 보신 것처럼 컨트롤 A도 엑셀에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엑셀의 바로가기 키가 실행될까?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실행될까? 자, 이것은 매크로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특히 이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 좀 출제가 되었는데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엑셀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합문서로 되어 있으면 현재 통합문서에서만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로 저장하게 되면 엑셀 작업할 때마다 해당 매크로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엑셀 스타트라는 폴더에 personal.xlsb로 저장이 된다는 것. 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설명이라고 있는데 이 설명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에서 이제 평균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평균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우선 기록하시기 전에 이 해당 범위의 그 평균을 구할 부분을 뭐 범위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과 관계가 없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보시면 여기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눌려지지 않은 상태는 절대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절대 참조로 기록인데요. 상대 참조 기록이 필요하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넣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넣고 여기 평균을 구하도록 지정을 했을 때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선택하게 되면 이곳의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가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 참조로 기록을 할 거고요. 메뉴는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이름을 한번 지정해 보겠는데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 으로 지정하고 여기 바로가기 키는 없지만 한번 눌러볼까요? A를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이외에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현재 통합 문서로 지정을 하겠고요. 여기에 설명도 한번 저는 넣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 이렇게 설명을 넣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매크로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의 내용으로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2의 11셀을 선택하고 에버리지로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기본급을 구하는 2의 2번부터 2의 10번까지 자,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수당의 평균도 구하기 위해서 옆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대로 마무리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임의의 셀을 선택하면 범위를 해제하는 것까지가 매크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자, 이 부분이 이제 기록 중지로 바뀌는데요. 요것을 누르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요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기록 중지를 하면 매크로가 모두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도형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바로가기 키도 사실 지정했기 때문에 바로가기 키로 실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대로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도형을 이용해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사각형의 빗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면을 선택하고 H3번에서 I4번까지 영역을 딱 맞추기 위해서 앞서 우리 차트에서도 Alt키를 누르면 된다는 거 설명드렸죠. Alt를 누르고 H3에서 I4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빗면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요거는 실기시험 볼 때는 맞춤을 할지 안 할지 뭐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기가 좋지는 않으니까 홈탭의 맞춤 그룹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과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빗면 도형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매크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지금 평균, 우리가 작성해 놓은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뭐 매크로 위치는 사실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확인을 누르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이 도형 안에 매크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평균을 지우시면 되겠고 딜리트. 자, 이제 평균 단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실행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우고 앞서 우리는 단축키도 지정을 했었는데요. 컨트롤 A를 누르면 바로 평균이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크로 실행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가기 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 꼭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했던 것처럼 도형과 같은 개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도형 이외에도 단추나 그림, 도형, 차트 같은 곳에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을 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추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보시면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 있고 여기에 단추가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손을 떼면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평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했었는데요. 단추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로 평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런 개체들 외에 셀이나 텍스트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보기가 되겠습니다. 셀과 텍스트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컨트롤들 이용했죠. 근데 도구에서 보통 그 단추를 그릴 때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뭐 차이점을 설명했지만 2급에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매크로 대화 상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의 매크로 요거 있죠. 여기에서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단계씩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씩 지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작성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삭제를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또 편집을 누르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바로가기 키가 나오면 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Alt F8을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부분이 나왔는데요. 도구의 매크로 요걸 선택하거나 이 부분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편집을 누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 요걸 누르시거나 앞서 단축키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Alt F11을 누르면 요게 바로 비주얼 베이직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듈을 보시면 모듈 1이 있는데요. 모듈 1에 바로 우리가 작성한 평균 매크로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는 매크로가 만들어진다. 이게 하나의 프로시저다라고 설명드렸고 이 프로시저가 모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성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직접적으로 실행이 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네, 즉 명령문이 아니라 설명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름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넣었던 설명과 바로가기 키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매크로의 명령문이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변경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크로를 실행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기는 어렵겠죠. 비주얼 베이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엑셀로 빠져나가서 만약에 매크로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선택해서 평균 매크로를 삭제한 다음에 완전히 삭제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매크로 삭제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편집에 대한 내용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보안에 관련되는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요 단추를 누르시면 매크로 보안을 볼 수가 있어서 매크로 설정에 이렇게 4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요거는 알림이 없는 매크로는 사용 안 하는 거고 알림이 포함된 VBA 매크로 사용 안 함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매크로가 포함됐을 때 잘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있는 VBA 매크로 사용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권장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위험한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매크로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모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본서에 대한 간략한 강의들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특히 이 과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습을 병행하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내용 같은 게 좀 문제가 변형되었을 때도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모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